그렇게 해서 이제 그 발효술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걸른 거를 이제 이 막걸리라는 용어 자체도 되게 두 가지 정도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충 막 했다, 대충 막 걸렸다 해서 이제 막걸리라는 표현을 쓰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방금 걸렸기 때문에 되게 신선하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석은 편하게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막 걸러놓은 술 자체를 우리 시중에 이제 판매를 될 때 물을 섞는 경우가 있어요. 물을 섞으면 이제 도수가 낮아지겠죠? 그렇게 해서 판매가 되는 경우가 있고, 애초에 술을 빚을 때 물을 많이 넣어서 빚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에는 쉽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산균이 범접을 하면 식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초산균이 번식을 못하게 젖산을 미리 쳐주는 경우가 있어요. 젖산을 미리 넣어주면 산도가 떨어지면서 초산균이 번식을 못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알코올 발효를 높이는 경우, 그러니까 그렇게 좀 오염되지 않게끔 해가지고 술을 빚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술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걸렀을 때를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막걸리를 만들어 놓고서 보통 일반적으로 한 쌀하고 물하고 한 1:1 비중으로 하게 되면 한 15, 16도 돼요. 잘 나오면 한 18도 정도 도수 만들어지거든요. 이 상태를 가만히 놔두면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라앉잖아요, 그 뿌연 것들이. 그래서 위에만 떴을 때 이 위에만 뜬 거를 모아가지고 따로 보관을 하시면 이게 또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맑아져요. 이걸 이제 청주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합니다. 청주라고 하고, 저는 그냥 일본 술하고 약간 구분하기 위해서 그냥 조선 청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아직 우리나라에 정해진 호칭이 없다 보니까 말씀드린 거고, 더불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 사케 같은 경우는 이 정종이라고 표현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정종이라는 표현을 일본 술의 통칭으로들 얘기를 하시는데, 이 정종은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 건너왔던 술 회사들에서 만들어낸 브랜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정종이 일본 술을 대표를 하진 않는다. 그리고 이제 꼭 제사에 맑은 술을 올려야 된다, 이것도 말씀들 하시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맞지 않다. 꼭 무조건 맑은 술을 올려야 된다는 건 일본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 술 팔아먹으려고 그러한 논리로 조금 갔던 의미가 있어요. 물론 이제 설날에는 맑은 술을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저하고 생각이 다른 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추석 때 차례상을 올리잖아요. 보통 제사를 하시는 분들은. 그때 항상 그 진한 과일을 내는 게 아니고 햅쌀로 만든 송편이나 그에 바로 딴 그 햇과일들을 올리잖아요. 그렇게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면, 술도 햅쌀로 바로 만들어 가지고 술을 이제 제사상에 올리는 건데, 그때 바로 이 청주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그거를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제 청주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뭐 설날에는 이미 시간이 한 4, 5개월 지난, 뭐 3, 4개월에 4, 5개월이 지나니까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지만, 추석 때 이 청주를 올리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뭐 술 만드시는 회사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그게 현실하고 맞질 않는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황주는 뭐 유명하죠.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황주 같은 경우는 거기 현장의 물이, 물론 이제 술을 오랫동안 담아놔서 이제 색깔이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연수가 아닐 수 있어요, 거기 황주 만드는 지역이. 그래서 연수는 아시겠지만 그 미네랄의 양이 적어서 색깔을 좀 덜 뽑아내요. 근데 경수 같은 경우는 미네랄의 그 함량이 높아서 색이 좀 짙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물의 영향이 좀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술들을 가지고서 증류를 하면 다 소주가 됩니다.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글자는 다를 수 있지만 표현하는 한자가 다를 수는 있지만 다 일단 소주라고 부르고 있고요. 일단 맥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당화를 한 그 메가를 가지고서 그걸 끓여요. 끓여서 계속 이렇게 저어주다 보면 당분이 빠져나오거든요. 그 당분을 가지고서 이제 식힌 다음에 효모를 뿌려줘 가지고 발효가 되면은 맥주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발효를 시키는 거고요. 와인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단순한, 그냥 밟아주면 끝납니다. 주물러주고 밟아주고 해가지고 그냥 쭉 해주면 돼요. 그럼 놔두면 돼요. 효모가 알아서 와요. 요즘은 이제 와인용 효모를 뿌려주시지만 예전에는 그냥 이 와인을 담았던 통, 거기에 이미 균이 있으니까 거기에 그냥 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그 나무 틈에 껴있던 그 균들이 다시 나와서 먹이가 왔으니까 다시 또 먹어요. 그렇게 해서 그냥 만들어진 게 와인이에요. 근데 그 와인 중에 틈이 잘 막혀 있는 거는 탄산가스가 안 나가니까 스파클링이 생성이 된 거고, 자연적으로 나가지 않아서. 그래서 샴페인이나 이런 게 된 거고, 그 틈이 좀 있던 것들은 탄산가스가 빠져나가니까 그냥 와인만 만들어진 거죠. 우리나라 막걸리도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만약에 막걸리가 예전에는 분명히 이 탄산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 장독의 이 틈 사이로 이 뚜껑을 닫아 놓는다 하더라도 이게 완벽하게 딱 그 밀봉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약간 움직이잖아요, 뚜껑이. 그 사이로 다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의 오크통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런 술을 빚었다면 우리나라도 분명히 막걸리가 이제 그 탄산이 전통으로 내려왔을 겁니다. 만들어지는 과정이. 그거는 이제 용기의 차이. 근데 간혹 사람들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우리 그 옹기가 이렇게 숨을 쉰다. 근데 술을 조금씩 해 보시다 보면 저의 혼자의 얘기지만 항아리는 숨을 쉬지 않는다. 그 항아리가 숨을 쉬었다면 술이 아마 잘 되지 않았을 거예요. 혹시 반박하고 싶으신 분들은 올리셔도 돼요. 올리셔가지고 그거에 대한 반대적인 의견을 올려놓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얘기 또 해드릴 수 있으니까. 이건 왜냐면 그 옹기의 이 숨을 쉰다 안 쉰다는 되게 논란이 많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시드르는 뭐냐면 여기까지는 뭐 쌀이고요. 여기는 볼이나 밀이에요. 맥주는. 그 다음에 와인은 아시다시피 일반적으로 포도고, 시드르는 뭐냐면 사이다라고 하거든요. 사이다. 우리 그 칠성 사이다 말고 이거 뭐냐면 사과로 만들어요. 사과를 씨를 제거하고, 사과 씨를 제거하고 사과를 이렇게 갈아가지고 넣어두면 그거를 이제 효모가 또 먹고 알코올을 만들어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근데 이걸 이제 프랑스에서 이 술을 만들다 보니까 영어식 발음으로 사이다인데 불어로 하면 시드릅니다. 그래서 이걸로 또 증류를 하는 술들이 각각 또 이름이 또 다 있어요. 그 다음에 기타 나오는 술들이 마유주 아세요? 네, 양젖으로 만든. 네, 젖으로 만든. 이게 이제 말젖으로 만들면 마유주고, 양젖으로 하면은 이제 뭐 또 다른 명칭으로 쓰고 하는데, 아무튼 젖으로 하는 거, 젖. 제주도. 네, 그쵸. 거기에 이제 우유에 뭐가 있냐면 유당이 있잖아요. 유당이 있는데 이 유당을 효모가 먹고서 발효를 하는 건데 알코올 도수가 높진 않아요. 유당 자체가 작기 때문에. 우유 드셔보시면 약간 끝맛이 좀 달잖아요. 그 당 성분을 가지고서 이제 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풀케는 뭐냐면 이따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지만 선인장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삐쭉삐쭉하게 파인애플 그 윗부분 있죠. 그것처럼 생긴 건데 이제 용설란이라고 하거든요. 뭐 용의 혀다 해가지고 뭐 얘기는 하는데 그거의 뿌리, 이런 줄기 이런 거 말고 그 밑부분에 보면 뿌리가 이렇게 자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잘라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이제 쪄가지고
고구마 감자처럼 쪄가지고 그걸 이제 당화를 시켜서 술을 만드는데 우리나라 그 막걸리와 거의 비슷해요. 생김새가. 그리고 이제 미드는 뭐냐면 맥주가 얘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영국의 맥주. 그러니까 대륙에 있는 맥주들은 얘하고 상관이 조금 적은데 영국에 있는 맥주는 얘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미드가 뭐냐면 벌꿀 있지 않습니까? 벌꿀로 만든 술인데 이 벌꿀이 이 벌통에 있잖아요. 벌통에 비가 왔을 때 이제 물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효모가 당분을 가지고서 술을 만드는데 브릭스가 30이라는 수치, 그러니까 브릭스라는 단위를 써요. 온도를 몇 도씨 하듯이 당도를 잴 때는 브릭스라는 걸 쓰는데 이 브릭스가 30브릭스가 이상 되면 삼투압 작용 때문에 효모가 작용을 못 해요. 효모가 이렇게 뭐 들어가서 뭐 이렇게 대사작용을 못 하는데 비가 와가지고 물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 꿀의 농도가 낮아지겠죠. 브릭스가. 그때까지 버티고 있던 효모들이 이제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서 이제 당도가 떨어진 꿀을 가지고서 자기가 발효를 시키는 거죠. 대사작용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술이 이제 미드인데 이 미드에 대한 잠깐 얘기를 드리면 이 꿀을 뭐라고 이 한자어로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복밀이라고 하죠. 복밀. 밀 혹시 뭐예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예전에 이제 많이 벌들이 이제 야생에서 숲이 많다 보니까 벌들이 야생 꽃이나 이런 데서 꿀을 수확을 꽃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꿀을 수확을 해가지고 저장을 하잖아요. 자기를 먹이니까. 근데 이거가 나중에 이제 점점 사람들이 자기들이 삶의 터전을 위해서 개간을 하고 숲을 제거를 하면서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벌들도 점점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 미드를 좋아하던 사람들이 미드의 양이 적어지고 미드의 값이 오르니까 못 먹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응할 수 있는 물건을 찾다 보니까 이제 보리로 메가를 만들어서 그 즙을 아까 말씀드린 그 메가의 즙을 통해 가지고 맥주를 만들게 되는 이제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미드가 예전에 자기가 예를 들어 남자들 같은 경우에 지나가다가 뭐 여성이 마음에 들면 지금은 우리가 다니면서 많은 남자와 많은 여성을 만날 수 있지만 예전에는 서로 만나기 어려웠잖아요. 이동이 적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여성이 생기면 남자들이 납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데려가요.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못 나오게 막아놓고서 미드를 줍니다. 우리 집에 이거 많아. 나랑 같이 살면 이거 계속 먹게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꼬시는 거죠. 그래서 한 달 동안 한다 해가지고 조금 어거지스럽긴 하지만 허니문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재미없죠? 원래 이거 재밌게 하려고 했는데. 영국. 예. 그래서 이제 허니문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그리고 그 밀자를 해가지고 문이 이제 한 달 정도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기 시작한 거죠. 허니문 기간, 밀월 여행 뭐 이런 게 거의 비슷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밌게 생각이 나네요. 다 이해했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아무튼 만들어진 그 발효주들이 이렇게 있고요. 아직도 지금 미드 같은 경우는 북유럽에서 많이 먹고 있어요. 비싸겠네요. 네. 우리나라에도 지금 벌꿀술을 만드는 회사들이 뭐 몇 곳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 방배? 그쪽에 하나 있는데, 어떤 분이 그거를 먹고, 좀 유명한 분이 그걸 먹고 이제, 맛있더라. 해가지고 막 주문이 왔는데, 주문된 수량이 없네?
이래가지고 지금 판매가 잘 안 된다는 그런 안타까운 얘기가 있습니다.